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앤. 네, 오늘도 저와 함께 미래 소식 업데이트 해보시죠. 자, 여러분들 소프트뱅크에서 만든 이 유명 로봇 페퍼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결국에는 생산 중단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들은 페퍼와 영영 빠이빠이를 하게 되는 건지, 완벽한 실패의 역사로 기록이 될 것인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소식을 처음 전달한 곳은 로이터 통신이었어요. 독점 보도가 진행이 됐는데 로봇 사업을 소프트뱅크에서 축소를 하고 페퍼의 생산이 중단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기사 내용 살펴보시면은 9월 이게 프랑스에서 기획하고 만들어진 거였거든요, 원래. 그래서 330명의 직원 중 절반가량을 해고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이미 미국과 영국의 소규모 판매 직원의 절반가량은 감축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잘렸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일본의 페퍼와 관련된 직원들은 다른 로봇 사업에 재배치가 되는데, 앞으로 소프트뱅크는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니라 청소형 로봇, 휘즈 등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 휘즈 로봇은 이렇게 생긴 로봇 청소기인데요. AI가 탑재가 되어 있고 가정용이 아니라 기업이라든지 사무실, 마트 같은 넓은 장소를 자율로 이동하면서 청소하는 렌탈형 모델의 비즈니스 모델의 청소기였어요.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사업은 적고 결국에는 청소 로봇으로 실용적인 측면으로 옮겨간다라는 측면이 뭔가 씁쓸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자, 2015년에 홍보 영상이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기대감을 정말로 높게 끌어올려줬던 그런 로봇이었습니다. 저렇게 집안에서 로봇과 함께 살면서 게임도 하고 대화도 하고 외로움도 해소하고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홍보를 했던 거죠. 물론 이 당시도 살짝 미래의 이야기라고 하면서 이 홍보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안 되는 걸 알면서 무리하게 기대감을 끌어올렸던 것이죠. 자, 그런데 저는 이 홍보 영상 중에서 정말 인상 깊었던 게, 홍보 영상 끝에 보시게 되면은 가족 사진 찍을 때 이렇게 함께 로봇과 찍는 모습을 보면서 야, 드디어 로봇과 함께 사는 시대가 열렸구나, SF 영화가 실제가 됐구나 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흥분을 했던 기억이 나요. 자, 이 로봇 2014년에 소프트뱅크에서 최초로 공개가 됐고요. 2015년만 하더라도 분위기 좋았어요. 출시 1분 만에 1000대의 첫 번째 판매가 다 매진이 되면서 야, 이 로봇 아이폰처럼 대박 나는 거 아니야? 역시 손정희 회장 대단한데? 이런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었고요. 이때만 하더라도 가격이 약 200만 원 정도의 판매가 됐으니까 스마트폰 2대 정도 가격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았죠. 소프트뱅크사의 입장에서는 거의 미치고 판매하는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였어요. 또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사람의 감정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 대화가 가능하다라고 홍보를 했지만 이것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죠. 그리고 IBM의 왓슨 인공지능이 탑재가 되기도 했었어요. 자, 이 로봇 프랑스의 알데바란에서 디자인이 된 거고요. 생산은 대만의 폭스콘에서 생산이 됐는데 지금까지 추정컨대 약 2만 7천여 대가 생산이 된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에서는 정확한 생산 수치를 비공개로 하고 있어요. 자, 근데 나중에는 이게 판매가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비즈니스용 렌탈, 기업용 아니면 영업용 렌탈 서비스로 바뀌었어요. 월 5만 5천 엔, 우리 돈으로 55만 원, 3년 약정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저렇게 응대 알바를 한다든지 은행에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승려로서 활용을 한다든지 별의별 시도들이 지난 수년간 이어져 왔던 것인데 결국에는 실패했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서는 U+에서 이 로봇을 몇 대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은행이라든지 곳곳에 배치를 해놔서 저도 궁금해서 딱 가보게 되면은 이제 멈춰 있거나 충전 중이거나 정비 중이거나 뭐 이랬단 말이에요. 저도 보기는 봤는데 이렇게 막 축 처져 있는 거 이런 모습만 봤거든요. 물론 한국어로 응대를 하는 그런 기능이 갖춰졌기는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로봇은 완전히 실패인 것인가, 완전히 빠이빠이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일본의 로봇 소식을 전문적으로 전달하는 로보스타라는 매체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약간 오해가 있다라는 기사를 내보내서 그 내용 전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페퍼 로봇의 생산을 중단하는 것이지 사업 종료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생산은 안 되지만 클라우드 서비스는 여전히 제공이 되고 있고 그 소프트웨어는 여전히 업데이트가 진행 중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페퍼는 나중에 바뀌었잖아요.
판매보다 렌탈로 어차피 수익을 얻는 비즈니스 모델인데 이 3년 렌탈 계약이 마무리되어 가지고 회수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자, 회수가 되다 보니까 재고가 자꾸 쌓이게 되잖아요. 별로 필요 없으니까 사람들이 사가지도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산을 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원하면은 재고가 안 쌓여서 생산을 해서 늘려야 되는데 회수만 되고 재고만 쌓이니까 생산할 필요가 없어져서 이걸 생산을 중단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로봇 앱마켓, 사실 이 소프트뱅크의 페퍼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의 앱 생태계처럼 로봇용 앱 생태계를 만들려는 노력이 있었는데 이 앱마켓 역시도 2021년 3월에 폐쇄가 됐다고 해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 개발자들 같은 경우에는 깃허브를 통해서 이 소프트웨어 개발 툴을 가지고 와가지고 개발을 진행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사업 축소는 맞아요. 그리고 직원 감소도 맞는 것 같다라고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실패는 맞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최근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더 버지에서는 이런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페퍼가 얼마나 별로인 로봇이었는지 읽어보라. 자, 그러면서 한 페퍼의 사용자였던 츠츠무 이시카와 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전달하는데요. 가족의 얼굴을 알아보거나 적절한 대화 자체를 이어갈 수 없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원래 이게 클라우드에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로봇이 고장난 후에도 가족을 기억해야 되거든요. 근데 센서 수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이 된다는 거예요. 주인을 처음 보는 것처럼. 자, 이런 클라우드 상의 연동과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 자, 그리고 이 사람이 구독 서비스 계약 3년 동안 최소 $9,000를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은 1,000만 원가량을 3년 동안 쓴 것인데, 그런 다음에 2018년에 로봇을 다시 소프트뱅크에 이제 배송을 보내준 거죠. 회수를 시켜준 건데, 그는 제대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의 환불도 받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 홍보와는 다르게 제대로 되지는 않으면서 월 렌탈 요금만 챙겨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는 페퍼뿐만이 아니라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작년 7월 7일 후쿠오카에서 열린 야구 경기에서 이렇게 로봇 응원단을 투입하면서 이렇게도 쓸모가 있다라고 홍보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보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걸 보는 사람 중에서는 이렇게 느낀 사람도 많다고 해요. 굉장히 디스토피아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이게 꼭 뭐를 연상시키냐면은 북한이나 중국의 열병식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이건 역시도 별로 쓸모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 소프트뱅크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현대자동차에 판매를 하면서 로봇 사업은 완전히 뭐 축소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자, 페퍼의 생산 중단, 완벽한 실패인 것인가? 뭐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빠른 도전을 진행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보다도 홍보를 너무 과하게 진행한 것이 아닌가? 되지도 않으면서 될 것처럼 소비자들의 기대치 조절을 제대로 못한 것이 큰 페인의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성공한 유일한 가정용 로봇은 로봇 청소기뿐이라는 사실. 자,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도 가정용 로봇을 도전하고 있기는 해요. 2019년 CES에서는 저런 로봇들을 선보였었고, 2020년에는 볼리라고 해가지고 반려 로봇이죠. 나를 졸졸 따라다니고 가사일을 도맡아 줄 수도 있다라고 홍보를 했었고, 근데 출시를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리고 올해 CES에서도 이런 로봇들을 공개를 했는데, 이 중에서 유일하게 판매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저 아래쪽 가운데 있는 로봇 청소기 뿐이라는 거. 자, 결국에는 로봇 청소기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자, 로봇 청소기 이상으로 성공할 가정용 로봇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로봇 청소기 이상의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로봇, 과연 나올 수는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의 댓글 의견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